안녕하세요. 최강의 실전 고급운전 배우기의 최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강의 실전 고급운전 배우기 시즌1 실전 고급운전의 기초 세 번째 에피소드 자동차의 운전장치 2부입니다. 자동차의 운전장치 1부에서는 운전석의 구조와 운전장치의 배치와 명칭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자동차 전등의 종류, 어떻게 켜고 끄는지, 언제 사용하는지, 등화 관제 장치와 등화 관제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핸들 왼쪽의 손잡이가 등화 관제 장치라고 했습니다. 이 등화 관제 장치에 대해 자동차 전등의 종류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등입니다. 미등은 차폭등이라고 합니다. 핸들 왼쪽 스틱 등화 관제 장치의 큰 전구 그림 스위치를 이 양쪽에 전구에 빛이 나는 그림으로 앞으로 한 칸만 돌렸을 때 켜지는 등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한 칸만 돌리면 이렇게 계기판에 양쪽에 전등에 빛이 나는 그림이 계기판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스틱에 있는 그림하고 계기판에 있는 그림하고 같죠. 전면에서 보았을 때 반향 지시등과 같은 전등이 켜지게 되는데 그것이 차폭등, 미등입니다. 그리고 미등을 켬과 동시에 실내의 모든 버튼과 후면의 번호판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미등을 켜면 단추들에 불이 들어옵니다. 미등은 시동 스위치의 전원과는 관계없이 켜집니다. 미등은 차량의 가장 바깥쪽 4군데의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의 길이와 폭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전조등을 켜면 불빛이 상대적으로 어두워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차량 뒤에서 보면 브레이크 등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도 약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것 또한 미등으로 간주합니다. 초저녁에 상대방 차들에게 자기 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로서 좀 어둡다 싶으면 바로 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었다면 반드시 켜줘야 합니다. 두 번째, 전조등, 헤드라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전조등을 알아보기 전에 시동 스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동 스위치는 락, ACC, ON, 스타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락은 시동을 끄고 키를 뽑는 위치입니다. 오프가 아닌 락인 이유는 차량의 도난 방지를 위한 핸들 잠금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ACC는 액세서리의 줄임말입니다. ACC 모드는 운행과 관련이 없는 라디오, 내비게이션, 시계, 송풍 기능 등의 간단한 전기 장치들의 전기를 인가합니다. 온 모드는 차량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모두 전기 장치에 인가합니다. 엔진을 제외한 모든 장치들이 작동합니다. 계기판은 물론 차량의 두뇌인 통합 전자 제어 장치 ECU도 작동해서 차량의 모든 부분을 점검합니다. 엔진의 시동을 걸기 전 준비 상태입니다. 전원은 당연히 자동차의 배터리입니다. 전조등은 전력을 많이 소모하므로 스위치를 ON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ON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락이고요. 한 칸만 돌리면 ACC, 한 칸만 돌리면 ON입니다. 자, ON이면 계기판이 켜지면서 차를 스캔하는 그림이 지나갑니다. 이 컴퓨터의 부팅과 같은 겁니다. 키를 돌리는 방식은 ON 위치까지 키를 꽂아서 돌려주면 됩니다. 스마트 키의 스위치 방식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스위치를 한 번 눌러주면 ACC, 두 번 눌러주면 ON 모드가 됩니다. 시동이 이렇게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ON 모드로 하고 미등을 켠 상태에서 스위치를 한 칸만 더 앞으로 돌리면 한 칸만 더 돌리면 계기판에 전조등이 켜지는 그림으로 바뀌면서 양쪽 앞에 큰 램프에서 밝은 불빛이 들어옵니다. 자, 이것이 전조등입니다. 전조등은 야간 운전 시 전방의 시야를 확보합니다. 전조등은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점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전조등도 미등과 마찬가지로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었다면 반드시 켜줘야 합니다. 전조등에는 산양등과 하양등이 있습니다. 끝까지 돌린 상태가 기본적으로 하양등이며 손잡이를 앞으로 밀면 고정이 되면서 산양등이 켜집니다. 꺼주기 전까지 계속 산양등은 켜 있습니다. 계기판의 산양등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산양등은 하양등이 움직여서 위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한 전조등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등화 관제 손잡이 스위치를 돌릴수록 전등은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산양등이 켜지면 하양등도
켜져 있습니다. 사냥등은 야간에 가로등이 없거나 우천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어두운 도로에서 더 밝게, 더 멀리, 넓게 보기 위한 등이며 눈이 부시기 때문에 맞은편에 차가 오면 반드시 꺼주어야 합니다. 사냥등을 꺼도 하향등은 계속 켜져 있습니다. 차량에 시동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조등을 오래 켜두면 방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조등, 전멸등입니다. 등하관제 손잡이를 뒤로 당기면 사냥등이 켜졌다가 원위치 하면 꺼집니다. 당기는 시간만큼 사냥등이 켜집니다. 앞차에 또는 마주오는 차량에게 주의나 경고를 줄 때 사용합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아도 이렇게 뒤로만 당기면 당기고 있는 동안만큼만 사냥등이 들어오면서 놓으면 원위치하고 꺼지게 됩니다. 앞차에 또는 마주오는 차량에게 주의나 경고를 줄 때 사용합니다. 네 번째, 반향 지시등입니다. 보통 깜빡이라고 합니다. 반향 지시등은 핸들 돌리는 방향으로 등하관제 손잡이를 위아래로 가볍게 쳐줍니다. 오른쪽 방향이면 핸들 돌리는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이 손잡이의 방향으로 보면 위로 치는 거죠. 그래서 핸들을 돌리는 방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등하관제 손잡이를 위로 쳐주고 돌리면서 살짝 위로 쳐주고, 왼쪽 방향이면 핸들을 돌리는 방향이 왼쪽이니까 손가락을 가장 긴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쳐줍니다. 핸들을 돌리는 방향으로 등하관제 손잡이를 움직입니다. 반향 지시등의 의미는 차로를 바꾸거나 회전할 것을 미리 알려서 상대방에게 양보를 구하거나 혹은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운전자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내 행동을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매우 당연하면서 약속된 중요한 규약입니다. 반향 지시등은 진입 후가 아니고 진입하기 전 5초든 3초든 미리 켜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상등입니다. 자, 비상시에 사용하는 등입니다. 시동 스위치의 전원 인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서도 접근하기 쉽도록 센터 페시아의 한 가운데에 일반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켜보도록 하죠. 이걸 켜게 되면 계기판에 양쪽 반향 지시등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반향 지시등이 앞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동시에 4개의 반향 지시등이 켜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요즘에는 등화 관제 손잡이에 비상등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비상시에 앞차와 뒷차에 동시에 비상 상황을 알리며 뒤를 비추는 전조등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행 중 뒷차의 앞차의 상황을 알릴 때도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보를 받은 후에 감사의 인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양보를 받았으면 2번에서 3번 정도 전멸해서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여섯 번째, 안개등입니다. 등화관제 손잡이의 미등, 전조등을 켜는 스위치 옆에 있는 노브를 빛이 방향이 밑을 향하지만 직진하지 않고 확산한다, 퍼진다는 의미의 그림으로 위치를 시킵니다. 이 안개등은 미등이 켜지지 않으면 안개등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등이 켜진 상태에서 항상 미등 위에 스위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미등이 켜진 상태에서 안개등을 켜야 안개등이 켜지게 됩니다. 미등을 켜고 안개등을 켜야 한다는 점. 전조등 밑에 위치한 이 안개등은 직진 반향선이 없는 등으로 말 그대로 안개 낀 날 시야 확보의 목적보다는 존재를 알리는 경고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안개등은 대체로 노란색 전구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용도의 안개등을 맑은 날에 사용할 경우 사냥등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명 앞서 달리는 차량이나 마주오는 차량의 시야에 방해를 줍니다. 안개뿐만 아니라 눈비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또는 국도에서 가로등이 없어서 차선이나 도로의 분별이 쉽지 않을 때도 사용하는 차량 앞에 오른쪽, 왼쪽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입니다. 주행하는 차로에 양 차선이 지나가는 영역을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차선 분별이 힘든 도로에서 사용하는 활용성이 높은 등입니다. 안개등은 빛의 굴절률이 높은 안개가 낀 날이나 비가 심하게 내리는 날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등입니다. 시야 확보와 같은 편의적인 목적도 아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켜두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맑은 날 혹시라도 계기판이나 등화 관제 손잡이에 안개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일곱 번째, 후진등입니다. 후진등은 후진 기어를 넣으면 들어오는 등입니다. 자, 후진 기어를 넣으려면, 기어가 풀리려면, 자, 지금 오프 상태입니다. 오프 상태에 계기판이 나갔죠.
나갔는데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누르면 기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시동키의 키를 온 모드로 돌려줘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단추를 누르고 후진을 넣습니다. 그러면 띠띠 소리가 나면서 센서가 작동을 하면서 뒤에 후진등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후진등은 후진 기어를 이렇게 넣으면 들어오는 등입니다. 뒤쪽 사물 식별과 뒤 차량이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브레이크 등, 반향 지시등보다 조금 더 밝은 빛을 냅니다. 차량 뒤쪽에 시야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후진등은 굉장히 밝은 빛을 냅니다. 그래서 후진등 정보가 나가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후진 시에만 사용하지만 후진 시 뒷차나 사람에게 후진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여 대비하게 하므로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등입니다. 고장 시 브레이크 등과 마찬가지로 우선해서 고쳐야 하는 중요한 등입니다. 8번째, 브레이크 등입니다. 등화 관제 손잡이와는 관계없는 브레이크 등은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들어오는 강한 빨간 등입니다. 전원 인가에 여부와는 관계없이 미등, 비상등과 마찬가지로 항상 들어와야 하는 전등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브레이크가 작동하며 속력이 줄어들거나 정지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의 사용 여부를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전등입니다. 모든 등이 중요하지만 사용 빈도나 안전에 관해 브레이크 등은 모든 등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전등입니다. 뒤쪽의 미등, 차폭등과는 별개의 전등이며 전구가 나가면 시급하게 고쳐야 하는 중요한 등입니다. 앞차가 감속하거나 정지하여 브레이크를 밟는 사실을 뒷차가 인지하지 못하면 속력이 빠른 상황일수록 대형 사고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365일 항상 강한 빨간 빛을 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 자신이나 모두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대단히 중요한 등입니다. 고장 시 만사를 제쳐두고 고쳐야 합니다. 요즘에 새로 출시하는 차들은 오토 라이트 모드가 있습니다. 낮에 주행 중에 센서의 동작으로 어두워지면 스스로 라이트를 켜주게 됩니다. 터널에 진입하면 알아서 미등이 켜지게 되고 날이 어두워지면 전조등도 자동으로 켜집니다. 전조등은 하향등의 기본입니다. 등화장치 확인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조등을 제외한 모든 등은 스위치 하나만으로 점등합니다. 미등, 차폭등을 켜면 운전에 필요한 실내의 모든 등도 같이 켜집니다. 계기판은 조금 어두워지고 계기판, 오디오, 히터, 에어컨을 조작하는 데까지 모든 조명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전조등은 스위치를 켜고 확인하고 후방도 육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브레이크 등은 혼자 확인하려면 거울이 있는 것이면 좋겠지만 벽을 뒤로 하고 차량을 굳힌 후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지 사이드 밀러로 확인합니다. 요즘 차량들은 등화 관제 장치의 스위치를 켜지 않고도 지금 이 스위치를 하나도 켜지 않았지만 계기판이 고휘도 LED를 사용해서 만든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란 계기판을 말합니다. 고휘도 LED를 사용한 클러스터가 매우 밝게 들어오기 때문에 계기판이 밝은 것만 보고 해가 진 후에도 전조등을 켜지 않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를 유령차라고 합니다. 전조등을 꺼버리면 미등도 켜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후미등, 차폭등도 켜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유령차의 전방이나 후방에 있는 차량은 위치 파악을 못해서 거리 계산을 잘못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두운 시간대의 거리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사고도 대형 사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전조등부터 무조건 켭니다. 깜빡하기 싫다면 오토라이트 모드로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등화 장치는 차량의 전등입니다. 운전자가 가는 길을 밝혀주고 차량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다른 차에게 의사표시도 합니다. 등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차는 물론 나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어두운 밤에 모든 전등이 꺼진 채로 주행하는 차가 있다면 다른 차들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도로는 가로등이 켜 있어도 어둡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한 빠르게 달리는 차는 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등화 장치는 안전에 직결되는 눈으로 바로 인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더군다나 등화 장치는 전구만 교환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등화 장치에 이상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바로 수리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등의 경우 예비 전구를 준비해서 다니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는 수단인 등화장치야말로 최강의 실존 고급 운전의 테마인 운전이란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자동차의 운전장치 2부, 자동차 전등의 종류, 전등을 켜고 끄는 등화관제 장치와 등화관제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고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사고도 아니고 간단한 정비축에도 못 끼는 전구 교환 정도도 못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말로 어이없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도로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는 음주운전자와 더불어 운전을 할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운전자라면 운전대를 잡는다면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가지고 그 위험성에 중요성에 대해 항상 인지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내 차의 상태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강의 실전 고급 운전에 대해 궁금한 점은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